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란의 역사 6부입니다. 1925년 그간 근대화의 물결을 거부하며 퇴보하고 있던 이란의 카자르 왕조가 무너지고 팔라비 왕조가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란 최후의 왕조였죠. 팔라비 왕조를 개창한 레제샤 팔라비 1세는 이란의 근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팔라비 왕조의 2대 군주였던 팔라비 2세는 친미, 친서방 외교 정책을 고수하며 냉전의 구도에서 자유주의 진영 쪽을 선택했습니다. 한때는 미국과 이란의 사이가 돈독했답니다. 이 당시 미국이 중동의 이스라엘의 알박기를 시전했고 이는 아랍 국가들의 엄청난 반발을 샀죠. 비록 이란도 이슬람 국가였다고 하지만 아랍은 아닌 페르시아 이슬람이었기에 살짝 계보가 달랐고 미국은 그래서 아랍 국가들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우방국으로 이란을 주목했던 거죠. 그리고 이란에는 석유도 있잖아요. 팔라비 2세는 공산주의를 싫어했기에 자유주의 진영 쪽에 기울였으나 다른 거 다 떠나서 역사적 악연이 있는 영국하고는 우호적이고 싶지 않았고 대신에 이란은 미국을 우방국으로 삼았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석유 수출에 대한 특혜를 주는 대가로 그 외 다방면에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팔라비 2세는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아버지 팔라비 1세에 이어 근대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란판 농지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개혁을 실시해 소작제를 폐지하고 빈농들을 구제하려고 했으며 교육산업을 진흥시켜 문맹률을 낮추고 서방의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파견하였고 여성들에게 참정권도 부여하였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이슬람교가 아닌 종교인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였죠. 1974년 이란에서 개최된 테헤란 아시안게임도 이란 경제에 일조하였습니다. 1961년부터 1978년까지 팔라비 2세의 이러한 근대화 개혁을 백색 혁명이라고 부른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슬람 내에서도 보수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시아파 국가죠. 이란은 1501년 시아파 국가였던 사파비 왕조 이래 500년간 공식적인 시아파 국가였습니다. 시아파 율법학자들 및 시아파 이슬람인들에게는 팔라비 2세가 여성과 비이슬람교 사람들에게까지 참정권을 부여하고 서방의 개방적인 정책에 대해 엄청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여론은 역사적으로 악연을 맺고 있던 영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팔라비 2세의 친서방 정책도 이란인들에겐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라비 2세는 비밀 경찰 조직인 사바크를 창설하는 등 독재자의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팔라비 2세의 정책과 외교에 불만을 품던 이란인들에게 팔라비 2세의 무능을 꼬집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란 경제의 몸집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건 맞았지만 부의 재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빈부격차도 커지고 있었죠. 그래서 팔라비 2세 치세 때는 시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시위들이 연이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팔라비 2세는 독재 권력을 더 강화했습니다. 군부 세력들을 동원하고 심지어 수상까지도 군부 장군을 임명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했죠. 그렇다고 시위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흉흉하여 팔라비 2세의 정권이 위태로울 때 팔라비 2세는 서방 세계의 국가들이 이란에 개입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방 세계의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도 이란의 귀추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영국의 제임스 켈러헌 수상,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텐 대통령, 서독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 네 사람이 멕시코의 과달루페에 모여 중동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정상회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방의 네 정상들은 팔라비 2세의 뒤통수를 칩니다. 팔라비 2세가 워낙 이란 내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니 오히려 이대로 가다가 내전이 벌어지고 소련의 공산주의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란의 시위 중에서는 이란 공산당도 참여하고 있었고요. 네 정상들은 이란의 팔라비 2세에게 잠시 이란을 떠나 있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때마침 암투병 중이던 팔라비 2세는 병을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이란을 떠나 이집트로 갑니다. 국정 운영은 바크티야르 총리가 총괄하기로 하였죠. 당시 이란에는 보수적인 율법학자 호메이니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함께 창설한 이슬람 혁명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간 팔라비 2세의 서방 정책에 대한 반발로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위원회는 이란인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 바크티야르 총리는 호메이니를 포섭해야만 했죠. 하지만 호메이니는 바크티야르 총리 역시 팔라비 2세의 신복이라며 바크티야르 총리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이슬람 혁명위원회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바크티야르는 막 나가는 호메이니를 가만둘 수 없어 군부대를 동원하기로 하는데 문제는 이란 육군 내에서도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군부 세력들이 있었고 결국 1979년 2월 이란 군부 내 내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승자는 호메이니의 반정부군이었습니다. 바크티야르 총리는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호메이니는 군주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화정부를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1979년 호메이니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린 이 사건이 이란 혁명이며 이란 혁명으로 들어선 정부가 바로 오늘날의 이란 정부입니다.
호메이니가 수립한 오늘날 이란의 정식 명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란에도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 있지만 실권은 매우 미미합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한 호메이니는 이란을 철저한 이슬람 시아파의 종교국가로 만들었고, 이란의 국가 원수는 일종의 종교적 지도자인 라흐바르라는 직책이며, 호메이니가 바로 초대 라흐바르였죠. 그리고 이란의 법률 또한 철저한 샤리아 율법, 즉 이슬람 율법에 의거하고 있죠. 팔라비 2세 치세 시절 반팔라비 2세 시민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있었고, 이란 공산당 주도의 공산주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팔라비 2세에게 저항할 때는 공공의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정부를 새롭게 수립한 이슬람 근본주의자 정부는 공산주의를 허용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호메이니는 공산당부터 탄압했죠. 이로써 이란은 완벽하게 보수적인 이슬람 시아파 국가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이슬람 시아파 국가들이 기수 같은 포지션이죠. 당연하게도 호메이니 집권 후 호메이니는 대대적인 반서방 정책을 고수했으며, 이때부터 이란은 미국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집트로 가 있던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샤한샤 팔레비 2세가 미국으로 망명을 갔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망명을 받아주자 이란 내에서 반미 시위가 잇따랐고, 1979년 11월 이란의 과격파 학생 시위대가 테헤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억류했던 사태도 있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팔라비 2세를 미국에서 내쫓는 조건으로 사태를 종료할 수 있었고, 팔라비 2세는 이집트로 다시 망명을 갑니다. 팔라비 2세가 이집트에 있으니 당연하게도 이란과 이집트 역시 같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좋은 관계가 아니랍니다. 또 이집트는 시아파인 이란과 달리 수니파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이란이어도 중동 전쟁에는 끼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호메이니는 공산당까지 탄압했으니 소련과도 사이가 좋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호메이니는 모두 까기 외교 노선을 펼치며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에 고립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을 아주 벼르고 있었는데, 이란 혁명 이전까지 팔라비 왕조 치세의 이란은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 내 미국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는데, 이젠 대표적인 반미 국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미국이 그 대타로 찾은 국가가 이라크였습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통해 이란을 견제했죠.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서는 영토 및 자원 분쟁도 있었고, 또 이라크인들 대부분이 이란과 동일한 시아파이기도 했지만, 이라크 정부는 또 수니파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호메이니는 이라크 내 시아파 반정부군을 지원해주면서 이라크 이란 사이가 악화일로를 치달았는데, 거기에 미국의 비호하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1980년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바로 이란-이라크 전쟁이었죠. 이란-이라크 전쟁은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무려 8년간이나 이어졌고, 유엔군의 중재로 겨우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은 양국의 총력전이었던 만큼 양측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워낙 생각 없는 애들끼리 싸우니까 기본적인 전쟁의 룰이나 국제사회의 윤리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잔혹성을 내세운 전투들이 이어졌습니다. 양측에서 민간인 학살 경쟁이 일어났고, 이라크의 경우 전쟁 범죄로 규정된 생화학 무기들을 살포하였으며, 이란은 지뢰를 탐색할 방법이 없어서 자국민 10대 소년병을 만든 뒤 지뢰밭을 뛰게 해서 지뢰를 폭파시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이어졌죠. 이란-이라크 전쟁이 유엔의 중재로 겨우 끝났다지만 8년간의 전쟁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물자를 팔아가며 이득을 취했습니다. 8년간의 전쟁에서 양측이 모두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고, 양측 모두 전쟁으로 석유가 고갈되어 버려서 그들의 돈줄마저 끊겨버렸죠. 이란-이라크 전쟁의 결과는 승자가 없고 패자만 있는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란-이라크 전쟁 1년 후 이란의 악의 축이었던 호메이니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호전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호메이니의 뒤를 이은 2대 라흐바르인 알리 하메네이 역시 호메이니의 신복으로 독재 정치를 하고 반미, 반서방, 아니 반세계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알리 하메네이 역시 스스로 알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는 차이가 크다는 걸 말이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왕따 국가로서 국력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하메네이는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핵을 개발하며 이란은 미국과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최악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이란이 현재까지 마지막 7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